일단 검색은 했는데 뭘 봐야 되냐 이거? 싸게 하는 곳 많은데? 우리가 연예인하고 찍을 것도 아닌데 싼 거 고! 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가셔서 찍는다고 한다면 보통 가족 사진이나 우정 사진을 찍을 때 인원이 많을 때 스튜디오를 찾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전문 카메라 장비를 만질 일이 적으시기 때문에 이게 좋은 사진인지 아닌지 모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근처 스튜디오에 가서 찍는 거죠. 인트로에서 보셨던 것처럼 알아볼 때 일단 저렴한 것부터 눈이 가게 되죠. 여기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튜디오 촬영할 때 비용이 비싼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수의 인원이 가서 촬영할 수 있을 만큼의 촬영 공간, 사진작가 개인의 서비스 비용, 즉 사진을 찍는 것과 사진을 가공해서 고객에게 전달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조명, 소품, 직원이 있다면 인력비, 마지막으로는 촬영 장비의 사용료가 될 것 같습니다. 헤어 메이크업까지 하는 곳도 있지만 보통 스튜디오에서 외주업체랑 연결된 거죠. 왜 싼 거부터 보는 게 잘못됐냐고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말장난하는 업체들 많이 보이잖아요. 스튜디오도 똑같습니다. 특정 지역의 시와 협력해서 무료로 가족 사진을 찍어준다는 광고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사업을 한 해 만에 그런 걸 떠나서 돈을 받는 쪽에서 이 서비스를 거래하는 데에 총 얼마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얘기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무료라고 해서 한껏 힘들게 멋부리고 부모님까지 모시고 갔더니 액자를 70만원 혹은 150만원 결제를 해야 사진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힘들게 찍었으니 그거 아까워서 돈 낼 거야 하고 꼼수를 피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는 스튜디오가 꽤 있으니 조심하시고 싼 거부터 찾지 마시고 좋은 거부터 차근차근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는 싸고 좋은 게 있는 건 맞지만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은 정말 공감이 가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고를 때 무엇을 봐야 하냐? 먼저 가격을 눈으로 살짝 스캔해주고요.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포트폴리오를 보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그냥 잘 나오네 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신경 쓰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걸 고르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얀 커튼, 자연광을 뒤에 두고 역광 사진을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진이 엄청 화사하게 나오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사진에는 정답이 없다지만 봤을 때 뒤에 빛이 강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쁜 사진을 제공하는 스튜디오도 많습니다만 저는 그런 스튜디오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촬영 장비가 그분이 사용하시는 게 좀 저렴하거나 아주 오래된 MF 장비 그런 거 사용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노출값을 잘못 잡아서 보정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정도까지 가가지고 사진이 그렇게 망가진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보정을 아예 잘못했다던가 그런 면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스튜디오를 시작하기 전에 와이프가 스튜디오에서 한복 사진을 굉장히 찍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한번 갔는데 작가님이 여성분이셨는데 사진이 그냥 다 하얀색이었어요. 찍을 때 소품 제외하고는 주위 배경도 흰색이었는데 피부와 배경이 경계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하얘서 뭐가 사람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이라이트 좀 낮춰주시고요, 감마도 좀 낮춰주시고요, 섀도우 좀 낮춰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전보다는 낫지만 거기서 거기인 사진을 받았어요. 와이프도 이럴 거면 그냥 한복 빌려서 집에서 저한테 찍어달라고 부탁할 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죠. 촬영을 하다 보면 사진 작가님이 이거 잘 나오겠는데? 하고 영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실내에서 스트로브 없이 자연광으로 찍자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창문의 크기와 광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인원을 찍을 때는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스트로보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촬영했는데 앞열 사람 얼굴만 좀 밝게 보이고 뒷사람들 얼굴은 보정을 해도 어두워서 살려지지가 않습니다. 노출 자체를 잘못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 작가가. 이런 사진들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기껏 찍어서 벽에 걸어놨는데 가족 얼굴이 보이지도 않는 사진을 걸어놓기는 좀 그렇죠. 일단 도정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도정을 해야 되거든요. 소비자가 원할 때만 과한 보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정을 너무 심하게 해서 사람 피부가 아니라 그냥 종이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순간광이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은 이 맞는 부분이 이제 빛이 밝게 되는데, 이 부분을 보정하다 보면은 피부가 그 인물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렇다고 했을 때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그 하얀 부분이 아예 백지,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피부톤이 아니라 종이처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좋은 사진 만들려고 하다 보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만의 위치에 큰 점이라던가 사마귀 이런 것들까지 다 없애고 아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보정은 피하세요. 왜냐하면 사진은 그때의 사람을 기록하기 위해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내가 아닌 사람이 기록되잖아요. 선택은 본인 몫이지만 너무 과한 보정을 하지 않는 스튜디오를 고르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부분이죠. 투자를 많이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사진을 제공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 주고 직접 가서 찍어보지 않고서야 모를 일이죠. 가족사진, 우정사진 같은 것들은 몇 년 만에 찍을 수도 있고 몇십 년 만에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스튜디오에 큰 금액 투자하시는 거 절대 손해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더 쓰시더라도 더 좋은 사진을 남기세요. 사진은 정말 단순히 남기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